이 길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박스로 쳐보면 돈황 한번 쳐볼까요? 돈황. 돈황이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 있죠. 인도. 맨 밑에. 요 인도 있고, 그 다음 저 밑에 섬나라가 스리랑카 있죠. 저 섬나라. 스리랑카. 예. 그리고 인더스강, 좌측으로 인더스강. 그 위에. 요 좀 내려오면 인더스강. 여기 인더스강. 인더스 문명이 생긴 모헨조다로 무슨 하라파 인더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간지스강이죠. 겐지스강. 예. 불교는 이쪽에서 생깁니다. 이쪽에서. 이 위에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 뒤쪽이 어느 나라인가요? 티벳이에요. 티벳. 우리가 저쪽에서 중국에서 지금 뭐 기차를 타고 한 일주일 이상 쭉 올라가가지고 티벳을 우리가 관람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행 가요. 옛날에 그냥 비행기 타고 무조건 카트만두에 막 내려버려. 그럼 막 어지럽고 토하고 난리가 나는데 요즘 기차로 차근차근 올라오니까 고대차가 이루어지죠. 어떻든 지금 저는 불교가 전래된 나라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도 첫째. 그리고 인도 히말라야 산맥 바로 아래에 네팔 아시죠? 네팔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쪽 가까운 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쿠시나가라도 그 부근에가 있죠. 그러니까 인도, 스리랑카, 네팔, 그리고 옛날에는 인도 땅이었던 지금의 파키스탄의 간다라에. 예. 그리고 오른쪽 가면은 캘카타라는 데 있고 방글라데시 있죠. 그리고 조금 보면 미얀마 있죠. 그 다음에 태국 있죠. 뭐 베트남 있죠. 라오스 있죠. 뭐 캄보디아 있죠. 이런 나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생성된 불교가, 또 불교를 상징하는 불탑이, 또 그들을 모시는 가람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어디에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간에는 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쪽 로마, 비잔틴 제국 저 보이죠. 그 다음 페르시아의 그 중간쯤은 사산조.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 스쳐서 이렇게 인도로 오죠. 그리고 제가 이 수차례 얘기했던 쿠샨 왕조. 조금 더 올라가면 타림 분지라고 있죠. 저 타림 분지. 그리고 밑에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삥 가죠. 이렇게. 인도 바로 위에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고원 아래. 그 히말라야 산맥. 이게 평균 한 5,000대 6,000 정도 돼요. 고지가. 그러니까 그리 막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 아까 얘기하는 간다라 쪽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지난번에 보셨죠? 빨간 것은 제가 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중앙아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리고 대승불교, 교는 1세기 이후에 생성됐다라는 대승불교. 그리고 밑에는 소승 내지는 상좌부 불교. 위 쌍자에 좌석 할 때 좌인, 상좌부 불교. 이건 근본 불교, 뭐 아까 얘기하는 저기 장로 쪽의 불교, 뭐 이렇게 용어를 쓴다 하죠. 동국대 교수님들은 꼭 장로부라고 얘기를 하대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다 장로부라고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이렇게 불교가 전래되고, 이것은 이제 동대 교수들 다니는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했고, 여러분 나나들이 유인면에처럼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써 있는 것은 뭐 대충 제가 쓴 거고, 붉은 글씨로 된 것은 제가 또 집어넣은 것이고, 지도를 알면은 공간 개념이 생기고, 그럼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꼭 좀 지도를 함께 보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현장 스님은 당나라 시대에
국법승이에요. 해초도 신라의 승려죠. 그가 어떤 길을 통해서 몇 년간 그쪽을 다녀왔을까? 이걸 볼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붉은 곳으로 점점점 돼 있고, 해초가 여기 보면 723년에 출발하죠. 이 명주란 곳에서. 그래 이렇게 쭉 돌아고 삥 돌아서 다 가서 장안에 도착해서, 해초 스님 아마 중국에서 장안에서 돌아가셔서 그쪽에 어디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해초는. 그리고 장안에서 출발한 또 다른 그보다 한 100여 년? 100여 년이 그러죠. 629년에 출발했으니까 현장, 여러분 현장이 누구신가요? 삼장법사라고 하는 손오공하고 같이 손오공을 데리고 천축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스님이잖아요. 예. 뭐 화염산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재밌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스케일을, 이 공간을 느끼면은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겁니다. 어디를 갔을까? 해초는 현장은 138개국을 갔어요. 나라가 지금처럼 큰 나라 아니에요. 소국이에요. 신장 위구르만 해도 그쪽 부근이 36국이, 중앙아시아에서 36국이 있었으니까, 왕오 천축. 내가 댕겨왔다. 5천축. 5천축을, 5천축. 천축이라는 것은 어딘가요? 인도잖아요. 그럼 동서남북 천축이 있고 중앙에 또 천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 왕후천축 국전이죠. 뭐 펠리오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도랑에서 두루마리로 발견됐고, 지금은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고 프랑스에 있죠. 우리 타는 KTX가 어디 거예요? 프랑스 거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아마 그런 구두로 그런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프랑스 것을 써주면은 우리가 그걸 반환하겠다 그랬는데 안 했어요. 누가 왜 안 했어요? 박물관에서 직원이 절대 안 준대.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당신 주워 그러면 주잖아요. 1월 6일인가 7일 날 시진핑하고 누구랑 저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거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전영필의 간송미술관에 있는 보화곽이라는 전시관이 있어요. 전시관 앞에를 지키는 석사자 쌍수가 있어. 두 마리가 있어요. 돌로. 그게 명대 것이다, 청대 것이다. 그런데 근자의 그 전문가들이 청나라 시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샀어요. 얼마 전에. 전영필이가 샀죠. 그 양반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하다가 지금 손자 때 그걸 하고 있죠. 대구에 간송 생겼어요. 대구에. 그게 광주로 왔으면은 요 ICC 같은 데 했으면, 구겐하임이 광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 저도 뭐 그때 대통령 직속위원이고 그랬는데 뭐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좀 촌스러웠어. 구겐하임 얘기하면은 아니 광주도 말이야.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어떻든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필문 아신가요? 필문? 이 필문대로 있죠. 이선재. 그 양반의 묘지가 있어요. 묘지. 묘지라는 게 묘 있고 그 앞에 세우는 묘지 말고 묘 안에 들어가는 상감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만해. 거기에 한자 284자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해요. 뭐 그건 정확히 알 필요 없고 거기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뭘 했고 뭐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일본으로 갔어. 그랬다 19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왔어. 그래서 지금 중앙박물관 얼마 전에 광주 그 도기 자기 그 박물관 새로 오픈했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다 뭐 전시한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자, 뭐 본론 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현장 스님과 해초 스님이 중국과 한국 경주에서 출발해가지고 불국토를 이렇게 쭉 순례 기행하고 써놓은 글들이 있고 그 글에 특히 현장 스님의 글을 보면은 어디 가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뭐 속된 말로 저런 말 싸가지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써 있어. 뭐 미신을 믿는다. 뭐 설일체 유부 저 경전을 믿는다. 어디 가면 뭐 마을에 막 승려가 막 수천 명이 있다 없다. 굉장히 자세히 돼 있어. 그 중에 제가 관심 있는 불교 유적과 탑에 대한 기록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 생각보다. 그런 걸 잘 정리하면은 좋은 뭐가 좀 드라마가 될 텐데, 어떻든 인도,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그리고 인더스강, 그 다음에 겐지스강, 이런 자연 지형 지물이 막고 있고 뚫린 공간 사이사이를 지나서 문명은 전래되고, 그 문명 중에 하나인 종교인 불교가 전래되고, 불교가 믿음만 가겠어요? 불상도, 옷도, 예? 다양한 어떤 의례도 다 함께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탑이 나오네요.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위에, 그렇죠? 저 탑이, 초기 탑이 저렇게 생겼을까 추정하는 거예요. 미얀마의 어떤 그 불교 미술 학자가 만드는 건데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용을 합니다. 적석 봉부를 만든다. 돌을 쌓고 묘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다가 뭘 꼽는다. 그리고 경력을 표시하는 돌을 삥 둘러서 만든다. 이게 탑의 일종의 뭐랄까 레시피? 음식 할 때 아니면은 뭐 바이블 같은 모델 타입을 제시하는 것이죠. 대승경전에 선생님이시오. 선생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고, 그럼 탑을 어떻게 만들죠? 그러니까 장삼을 네모로 접고 그 위에다가 사발을 엎는 뭘 만들고 그 위에다 이걸 꽂으라고 그랬어. 대승경전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닌데 이제 불교가 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 단계. 이건 지금 인도의 산치에 있는 탑이죠. 위에 오른쪽. 산치의 대탑. 저것이 초기에 만들어진 것을 4배로 키웁니다. 길이를 2배로 키우면 전체의 체적 같은 거 4배로 커지잖아요. 이렇게 키우면은 이 전체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삥 돌려서 난순이라고 하는데, 난순이 나중에 1세기쯤 만들어져요. 1세기 좀 지나서.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죠. 맨 처음에는 아마 2번째 저렇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간다라로 갑니다. 간다라. 갔을 때 맨 왼쪽에 간다라에 이게 아소카왕 때 만들어졌고 아소카왕이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서의 기록보다 전승된 기록이에요. 그랬을 때 삥 돌려서 조그만 방들이 있죠. 조그만 방들. 그렇죠. 삥 돌려서 이렇게 돌아가서. 그게 이제 감실 내지는 수도 승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처. 혹은 거기다 불상을 모셔놨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탑을 모셔놨든지. 가운데는 큰 탑이 있고 삥 돌려서 탑을 향해서 기도하는 명상, 이런 게 이제 좀 변화했죠. 인도 본토에는 저런 게 없어요. 그런데 간다라에는 저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아랫도의 가운데, 제가 제 책에 표지로 썼던 거예요. 압룩다라는 탑인데 무지하게 크다니까요. 겁나게 커. 근데 아랫부분이 다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일부를 저 갔을 때 2번 갔는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 이렇게 뭐 발굴하고 있더라고. 그런 탑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계단이 발달돼 있고 계단이 있고, 계단이 여기는 하나만 있죠.
근데 어떤 탑은 계단이 4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2시) 반에서 해서 지금 3시 15분 됐습니다. 아이고.